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사진이 연방수사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의 범죄 수사는 물론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 인식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하는 새로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면허를 위해 등록한 사진이 안면인식 수사에 전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토대로 미국민 사진 수억 장이 두 기관의 안면인식 조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국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운전면허 신청용 사진이 주로 활용됐습니다.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어도 FBI에서 현장 확보 사진을 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하면 DMV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FBI는 범죄 용의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목격자, 시신은 물론 무고한 구경꾼들까지 추적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매체는 이 사진들은 이들 기관에 미국민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FBI가 2011년부터 39만 건이 넘는 얼굴 인식 조회에 연방 및 지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는 의회 회계감사원의 지난달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엘리자 커밍스 위원장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접근은 종종 아무런 동의 없이 어둠 속에서 이뤄진다고 우려했고,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아무도 내 정보를 FBI에 넘겨도 좋다고 사인한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다가오는 14일부터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한 급습 작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소 10개 대도시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2,000명 상당의 불법 체류자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IC는 이번 불법 체류자 급습 작전을 통해 체포된 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방할 방침입니다. 체포된 이들은 텍사스와 펜실베니아 가족 구금센터로 보내질 전망이며 수용 인원 등 문제로 제약이 있을 경우에 호텔에 머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 급습 작전 목표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최소 2,000명 상당의 불법 체류자들로 작전은 최소 10개 도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슈 버크 IC 대변인은 기관 요원들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작전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는 이미 지난달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계획했었지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자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기자들에게 그들은 불법적으로 입국했고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이 그린라이트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처음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에리 카운티 마이클 컨스 클럭은 어제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에 그린라이트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마크 슈러더 차량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컨스 클럭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컨스 클럭은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을 숨겨주게 돼 연방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주 소속 변호사와 사법당국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크레이그 헤이너 사라토가 카운티 클럭 등 30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법무부에 그린라이트법의 위헌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달라며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한 해외 거주자가 지난해 10만 4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무려 190억 원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건강보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그달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유학생과 주재원을 포함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 후 한국에 귀환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해외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 시민권자라도 한국 정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으로 분류돼 이런 최소 체류 기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한국을 방문해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 이후 입국해 그달에 다시 출국하더라도 병원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국인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단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영주권을 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본인이 증명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오는 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지난 8일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시스템 및 장비를 점검하기 위한 모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모의투표에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를 비롯한 총영사관 관계자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모의투표 결과로 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재외선거와 총선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18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며 내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국외 부재자 신고, 공관 부재자 신고 인명부 등 작성, 2월 26일에서 3월 6일 재외선거 인명부 등 작성, 3월 16일 재외선거 인명부 등 확정, 3월 26일에서 27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6일 재외투표소 명칭,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4월 1일에서 6일 재외선거 투표, 그리고 4월 15일 한국에서 선거와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재외선거는 한국 국적자로 만 19세 이상 한인에게 투표권이 보장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재점검하고 있는데요. 위급 상황 시 여행객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 동향, 아프리카 분쟁 지역과 위험 지역의 정세,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 올바른 여권 사용법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최근 업데이트한 해외 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에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실시간 알림, 위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위치 정보 전송 등이 가능한 모바일 동행 서비스 가능이 추가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해외 안전여행 앱에는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 공간 위치 찾기, 영사 콜센터 번호, 지역별 대사관과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 구조 연락처 등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측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행업계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안전여행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해외 안전여행 국민 외교를 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크리스 정 시장이 취임 후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한인 상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열린 지역 상인과의 타운홀 미팅.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크리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지역 한인 주민들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타민족 주민, 그리고 오늘 지역 상인들까지 잇따라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팰리세이즈 파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을 해야지만이 우리 타운을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컨택트도 할 것이고 또 지역 상인들은 서로의 고충을 크리스 정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미터 파킹 어려움 등 주차 관련 지적이 가장 많았고, 이에 크리스 정 시장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사유지를 찾고 있으며 도로 공사로 인해 파킹 머신의 문제가 많다며 티켓 단속을 제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동종업체 과밀 현상, 높은 임대료, BYOB 등 타운 상권 활성화를 막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님께서 이렇게 여기 팰리파크 상공인들하고의 간담회 자리를 이렇게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꽉 막혀 있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아주 시원하게 소통이 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셔서 시원한 마음을 갖고 갑니다. 타운 정부는 오늘 한인 지역 상인들과의 미팅에 이어 타민족 상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건물주들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중단됐던 앱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타운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회가 지난 1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타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회는 어제 저녁 어퍼스쿨의 강당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올해 초 타운의 실반 애비뉴 선상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 난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과 인구 증가로 교육세와 재산세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시의회가 고용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건설될 아파트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만들어 서민 아파트 공급 의무를 준수하고 약 4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입될 학생 수가 127명 정도로 교육세의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익이나 어떤 생산을 추구하는 이런 직장이 창출될 때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거지. 아파트 몇 채 짓는 게 무슨 지역 경제? 아파트 800채든 600채든 100채 짓는 게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잉그루드 클립스의 이번 사업 결정은 주민 투표가 아닌 시의회의 자체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주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 하원이 최근 취업 영주권에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인도나 중국, 멕시코나 필리핀 출신의 이민 대기자들은 대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인 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